예. 그리고 빛의 신학,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진은 빛그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진이라는 것은 두 개의 정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사진 스승인 한필원 선생님의 사진이란 시간과 공간의 붓으로 빛이라는 물감을 찍어서 물과 바람이 그린 그림이다라는 정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진은 자신의 비전을 필름의 프레임 안에서 시각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정의를 말씀해 드렸고요. 영성사진이라는 것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목적이죠.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붓으로 빛의 물감을 사용하여 그린 그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빛의 신학에 대해서는, 영성 사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우리가 신학적 근거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계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빛으로 시작되고 빛으로 끝난다.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운 광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의 빛의 의미는 하나님의 현현이나 현존을 신비적으로 암시하고, 신약의 빛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빛의 형이상학자인 보나벤투라는 성부성자 성령의 관계를 빛과 밝음과 열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했죠. 절대자에게 하나님께 적용을 하며 삼위일체를 지칭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창조세계 안에서 이제 일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다. 로마서 말씀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언의 계시, 시편 볼 수 있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하다 라고, 이런 것들을 무언을 말씀 안 하시지만 계시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학자들도 자연을 아름답게 수놓는 갖가지 수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비전이다. 제가 이제 사진을 정의하면서 제일 중요한 명대를 사진의 개념 정의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명제가 사진은 비전이다. 비전은 사진의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전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고 카메라를 들게 만들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야. 그리고 비전은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사진을 찍는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 작가도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사진을 찍는지를 비전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걸 또 독자들도, 사진을 접하는 수용자들도 사진을 감상할 때 이걸 봐요. 어떻게 이 사진을 찍었을까?
왜 이 사진을 찍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사진을 감상을 해요. 네. 따라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사진이 담고 있어야지, 그리고 작가의 비전이 담겨 있어야지 그 사진은 좋은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이 제대로 된 사진을 우리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진을 찍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개인이 비전이 없이 사진을 찍었다 이러면은 그 사진은 과연 좋은 사진일까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전이 없이 찍은 사진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비전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미래에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미래의 상, 그리고 원대한 꿈,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원대한 꿈이라 그랬는데 꿈과 비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학생들 꿈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전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은 꿈은 꿈으로 끝나요. 근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구체적인 노력,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을 비전으로 만들어주는 이것이 선생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은 소명자가 부름에 응답한 자리에 섰을 때 보이는 미래에 완성된 모습, 소명자가 부름에 응답한 자리에 섰을 때 보이는 미래에 완성된 모습.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학생들이 이야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집단의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이 현재 된 듯이 보는 것. 그리고 비전은 사진의 모든 것입니다. 사진의 여정은 비전을 발견하고 사진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사진에 우리는 여정을 통해서 물론 비전을 가지고 사진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은 사진의 여정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 없이 사진을 시작했다가 비전을 발견하고 점점 비전을 명확히 해가는 이런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또 분노를 일으키고 또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 비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전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이나 추함이나 또 올바름이나 그름 혹은 또 그 사이에 조화를 찾는 오직 하나뿐인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이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전도 사실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초기에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비전도 변화하는 것 같아요. 같은 경우도 살아오면서 비전이 약간씩 바뀌어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스토리가 바뀌면서 사진은 시각적 은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는 것, 전하고 싶은 스토리가 바뀌면서 비전도 그래서 비전을 찾고 표현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여정이다. 우리 삶의 여정이다. 우린 순례자잖아요.
순리자인데 우리 순리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표현을 카메라가 그러면 비전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카메라는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지도하다 보면은 카메라가 뭐냐, 카메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 중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비전을 기록하는 수단, 기록의 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카메라는 단순히 비전을 기록하는 수단이 아니라 비전을 파악하고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보고 카메라 앵글과 환경을 배제하고 다른 앵글과 환경을 배제하고 우리가 이제 카메라 안에 프레임 있잖아요. 그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사진기의 뒷그림의 캔버스예요. 캔버스인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앵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앵글은 우리가 배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환경의 어떤 요소들 있잖아요. 이걸 빼고 더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다 이제 초점을 맞춰 나갑니다. 담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혼돈 상태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표면으로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은 카메라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동료가 된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카메라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동료가 되는데 우리가 목적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동료예요. 이게 바로 사진가가 화가하고 다른 차이점이에요. 자신을 표현하는 매체로서의 사진을 사랑하고 마침내 목적지에 달성했을 때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한다거나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사진가로서 오랜 삶을 살았는데 마침 목적지에 달성했을 때 그 의미, 살아왔던 그 의미나 그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사진가로서의 앞으로의 여정, 살아온 여정, 이런 것들은 좀 실망스러운 여정이 될 거예요. 비전은 우리가 가진 기술에 맞춰서 성장을 해요. 우리가 사진 기술이, 어떤 분들은 사진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작가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진 이 기술에 맞춰서 비전도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사진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새로운 도구나 기술을 습득하면 할수록 비전이 더 깊고 안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도구나 좀 더 많은 기술들, 이런 것들을 배우면 우리 비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유리하죠. 비전은 항상 우리가 가진 도구보다도 약간씩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따라잡을 수 없는 도구의 기능이나 테크닉이 부족할 때, 여러분 사진 찍을 때 그런 현상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데 비전이 앞서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나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요거 비전을 표현을 잘 못하겠어. 내가 가진 카메라 기술 가지고는 정말 부족해서 이걸 표현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비전을 표현을 못하겠어. 이때 작가로서는 좌절을 느껴요.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사진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네. 그때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술가의 여정이에요. 네. 여러분들 초보 작가로서 이걸 좌절감 느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느 정도 성숙한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술가의 여정이에요. 예술가는 깊이가 무궁무진하잖아요. 높이가 엄청나게 높고요. 예술이라는 것은 그걸 비전을 구현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의 요정은 결국은 깊이 있게 높은 이상을 향해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술을 우리가 숙달하기가 참 너무 어렵다. 이미 예술하시는 여기 스님도 계시는데 숙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모든 예술가들이 직면하는 좌절감, 누구나 다 좌절감 가지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진 찍다 보면은 좌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몇 달 동안 카메라가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 좌절감을 극복해서 요즘 사진이 안 돼요. 생각처럼 안 돼요.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전시회를 하세요. 전시회를 하시면은 사진이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작가들 중에서. 그런데 비전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그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근본적인 필요. 그건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비전이 필요해요. 비전. 비전이 좀 더 명확해지면은 그런 좌절감들을 극복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찍다가 지금 사진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아 사진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현재 사진 작가로서의 내 비전이 명확하게 공고하게 서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시력과 마찬가지로 비전 역시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잘 보는 훈련을 통해서 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리하고 명확해질 수도 있어요. 세상과 직접 마주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분석할수록 비전은 더 명확해지고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느낌과 생각을 우리가 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전이 명확할수록 우리의 과학기기, 노출, 구도 혹은 디지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굳이 멀리 명소를 찾지 않아도 우리가 집 주위에서 비전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작가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명한 사진 장소를 찾아 쫓아가게 돼요. 이 사진 찍기 좋은가 이런 전국을 찾아서 해외를 찾아서 또 그런 데 가요. 그런 데 가가지고 아침에 정말 아름다운 신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싸워요. 작가들이. 그거 내가 언제부터 와가지고 여기 자리를 잡았는데 당신이 왜 그게 이걸 가리느냐. 그 핫스팟이 있거든요. 그 핫스팟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싸워요. 작가들이. 그 안간 곳에 가가지고. 네. 근데 오히려 비전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런 데를 가지 않아도 그냥 집주위에서 비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을 찍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모이는 그곳이 아니라 살짝 옆으로 내 혼자 조용한 곳에 거기 가서 거기서 아름다운 사진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요? 예. 우리 학생들한테 물으면은 학생들이 비전이 뭐냐 물으면 열의 10명은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똑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너 비전이 뭐냐 이러면 애들이 비전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비전을 잘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비전을 찾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죠. 이번 학교도 똑같아요. 이번 학교도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비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 스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스님들은 비전을 사실은 우리는 교육자로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당위성이잖아요.
우리가 비전을 못 갖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뭐 비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우린 교육자인데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은 뭐 사진 작가로서의 비전 이런 게 있으면 좋지만은 이게 이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비전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자신의 비전들을 좀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아마 조금 당혹스러운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 이찬수 선생님 저 사진을 올해 찍으셨는데 뭐 사진 작가로서의 비전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인 비전도 좋고. 사진 작가까지는 비전까지는 아니고요. 그 무슨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비전이란 게 뭘까를 사진에서 무슨 말씀하신 것들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들어가면서 조금은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거는 뭔가 나타내고 싶은 것,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숨겨져 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나만 볼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 그 무엇이 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시는 것에서 개인적으로는 뭐 바라기는 그 생명이라는 게 아주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고민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뭐 멋지게 말해 그게 영성화도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의 그 변화들, 움직임들, 그 안에 아름다움들 그것들이 이제 이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워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실 선생님은 비전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저는 제가 선교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알리는 것이 저의 삶의 비전이에요. 특별히 이제 선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인데 제가 사진 작가로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박한백 원장님은 어떤 개인적인 비전? 삶의 비전도 좋고 사진을 배우시길 원하는데.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사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게 제 비전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 좀 닮아가는 게 비전인데요. 제가 조그마한 밭대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이제 뭘 심고 경작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는 도중에 저는 뭐 김 메고 뭐 흙을 파고 이러는데 바쁜데 제 집사람은 그 경탄하는데 바빠요. 아주 작은 걸 보고도 우와 하고 하늘을 보고도 갑자기 옆에서 막 비명을 질러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비스럽다는 거겠죠. 그게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 만드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는 이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나 감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갖고 있어서 참 그걸 좀 배우고 싶어요.
좋습니다. 우리 정성환 선생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이 교수님께서 비전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자꾸 바뀐다 그랬는데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IT를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FMNC라고 컴퓨터 미션 앤 프론트라고 그 전방 최전방 선교 초창기에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들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키르키즈에도 우리 갔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꿈이었는데 좀 세월이 지나고 이러니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여유를 생기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 도와주는 그런 쪽 제가 뭐전 풀타임으로 사역은 하지 못하지만 기존에 목사님들이 어디 뭐 일이 있거나 어려웠을 때 도와주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저희 부르심에 대한 어떤 응답 그게 큰 건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출장 가서 아니면 아프시다. 코로나에 걸렸다.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없다. 그러면 대타. 쉽게 말하면 대타. 조금 저소한 말로 하면 뭐 펑크난 걸 떼우는 사람. 뭐 그런 것들이 저의 비전이라고 볼까요? 지금 현재는. 근데 앞으로 또 바뀔 것 같아요. 예. 또 사진학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김현지 선생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사진에 대한 비전은 이제 제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없고요. 그냥 교수로서 비전은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그 이야기가 이제 저는 교수로서는 이제 그걸 제 비전으로 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하는 건 좋지만 한 명의 학생이라도 나로 인해서 그 학생의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홍섭 선생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참석을 못해서 제부터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부산교대의 황홍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지난번에 그 강의했는 것 좀 듣고 선생님들 소개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질문해서 대답을 빨리 해야 되니까 오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복음성도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창조의 그죠? 그 모든 그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어떤 그런 관점을 저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서 저도 지리학을 하다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적인 어떤 사진을 그렇게 좀 많이 추구했어요. 어떤 사실성에 입각한 예술성보다는. 그래서 뭔가 어떤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발견하는 뭐 그런 맥락으로 저도 늘 생각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선교 비전,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또 이번에 또 이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그전에도 한번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번 기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비전들을 또 제가 하는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뭐 어떤 그 속에서 한번 이렇게 발견하고 그걸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너무 예. 어렵게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예, 다 최근에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심리학에서 어떤 뇌로 어떤 인지하는 거에서 마음으로 인지하고 또 이제 몸으로 뭐 인지하는 어떤 지각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메를린 뽕티 같은 사람은 멈춰라 하는데 이게 우리 어떤 오감뿐만 아니라 다감적으로 어떤
그 피조된 세계를 뭐라 하노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느낀다면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 피부도 하나님의 눈이 된다면 우리의 눈이 된다면 그죠? 그 실존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영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향해서 위해서 우리 지금 각자의 비전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 최현주 교수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예,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안 들려요. 교수님 마이크를 켜셔야 얘기하죠. 최현주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요. 예, 최현주 교수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마우스가 작동이 안 돼서 네네. 아무리 마이크를 켜려고 그랬지 않네요. 예. 글쎄요, 지금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 사진 작업의 비전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많은 순간들 감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사진을 통해서 제대로 표현하고 제가 느낀 감동을 그 고스란히 표현하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 작업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그러한 미묘한 감정들, 느끼는 감동들을 갖다가 좀 제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작은 저의 어떤 사진 작업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원 선생님, 예.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당신은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상하는 거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또한 우리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혼육을 치유한다 이런 진짜 비전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사진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배우면서 하나가 더 비전이 더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진희 선생님. 예, 저는 사진을 배우면서 사실은 그냥 다니던 길, 다니던 그런 그냥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걸 참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접하게 되면서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네라는 그런 감탄들을 이제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에 대한 비전이라면 우리 함철은 교수님께서 전에 한번 그 사진학 강의를 들으면서 빛을 만났을 때 펄펄 나는 먼지조차도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빛을 받으면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게 없는 거구나, 빛이 있으면.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하면서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움들을 찾아가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먼지도 아름답다. 먼지도 아름답다. 예. 임지양 선생님. 네, 오늘 수업이 비전이라서 제 비전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저는 사이버대학에 재직을 하는 게 아마 제 소명을 위한 준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 유튜브 무료 대학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누구나 무상으로 배움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을 통한 복음을 사이버 공간에서 구현하는 소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컨텐츠의 다양한 예를 들면 대학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뭔가 이룰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문장을 만들어 놨고요. 저는 재활 심리 특수교육 사회복지 미술치료 중독 심리를 전공하는 전문가로서 활동 중이고 이와 관련된 상담 미술치료, 건강심리, 복지 전문가 양성이 가능합니다.
그 관련한 강의들을 다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교육으로 전하는 복음을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고요. 제가 했던 놀이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으로는 주로 건강에 관련되는 건데요. 뭐 워킹, 뭐 깨끗한 물을 위한 환경 운동, 깨끗한 공기를 위한 그다음에 성악 공연, 그리고 재즈 보컬, 버스킹 공연, 그리고 전 세계 미식 여행 및 오지 여행, 초중고 벽화 그리기 재능 기부, 해외 교포 대상으로 무료 부모 자녀 소통 미술 치료 등등을 전 세계에서 해왔고, 사이코 드라마, 소셜 드라마, 저는 선극도 되게 많이 연출을 했었거든요. 이런 동아리 활동을 이끌거나 회원으로 활동 중인데, 이런 모든 노하우들을 유튜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를 초빙해서 나누고 싶고요. 코로나 전에는 실제 알바니아, 중국, 태국 등으로 자비로 해외 교포, 선교 교회를 방문을 해서 후원도 하고 무료 특강도 하고 특히 교포 기업인들의 후원을 좀 많이 받아서 호텔에서 우리 그 교포들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미술 치료 워크숍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버지니아에서 한 5,000명 정도의 한인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미술치료 무료 워크숍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비전을 선포하면 아무래도 더 노력할 거라고 믿으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진을 왜 찍는가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공감할 수 있게 찍어서 나누고 싶거든요. 내가 찍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사진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내가 찍는 사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어서 이것을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교육과 아름다운 사진을 통해서 실제로 눈으로 만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원주 선생님. 네. 저는 이 수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 무게를 바는 비전을 세상에 두었습니다. 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수업에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 소리가 듣기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수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조 도구로서 툴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그날 우리 이상식 교수님을 만나 뵙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무게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흘려보내는 그런 제자로서의 이런 사진을 찍어서 찍어야 되겠다는 비전으로 지금 무게가 많이 이렇게 쏠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온전히 생명 사역을 위해서 이런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진이라는 네. 말을 하셨어요. 사진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젊은이들이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밤하늘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무엇을 찍을 게 있는가? 밤하늘에 어두운 깜깜한 밤하늘에도 우리는 사진으로 존재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진은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사진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경 선생님, 예,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난주에 참석을 못했고 오늘 처음 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있는 유호경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 이상식 교수님과 함께 함철훈 그 선생님의 사진 강의를 함께 들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사진은 남편이 예전부터 워낙 좋아해서 열심히 찍어서 전 어디 갈 때마다 제가 사진을 찍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 사진을 전혀 찍는, 휴대폰 사진도 별로 저는 지금도 찍지 않는 사람이고 사진과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소피아를 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제사에는 좀 관심이 없고 제밥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엮여서 그 수업을 들었고, 그 할 때는 뭔가 조금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결국은 뭐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데 바빠서 좀 여유롭게 카메라를 들고 있을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사진을 또 여전히 이제 멀리 했고요. 그러다가 이상식 교수님이 이 사진반 모임을 한다고 하셔서 예전에 왜 아이들 학원에 보내보니까 주강사의 강의를 듣다가 잘 못하고 좀 성적이 나쁜 아이들은 나머지 공부시키더라고요. 교실에 남아서. 그때는 주강사가 안 하고 새끼 강사가 가르칩니다. 이제 그래서 함철원 선생님 아닌 그 밑에 선생님인 이상식 교수님이 하는 강의에 들어가면 나 같은 부진아도 조금 더 이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역시 난 여기서도 부진아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불안한 이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전 특별한 비전도 없이, 비전? 이렇게 어려운 질문 자꾸 하면 이 수업에 못 들어오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능하면 저한테는 질문 안 해주셔야 제가 이제 중도 탈락 안 하고 끝까지 올 거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뭐 별로 크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 중북 유학생들 사역이나 지금 근로자 사역을 하면서 이게 저한테 오는 가장 큰 것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적용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중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이제 지금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면서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이 있는데 이제 그 그림대로 가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내 삶도 내가 기대하고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될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삶이지만 언젠가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보인다고 하는데, 정말 깊이 있게 이 카메라를 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년이 이제 올해 지나고 나면 1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정년이 지나고 조금 여유로워지면 조금 차분하게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도 깊이,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는 도구로 사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여전히 허겁지겁하면서 퇴근하고 막 와서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역시 이 반에서도 꼴찌가 되지 않을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안감이 지금 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선은 끝까지 이 수업을 마칠 때까지 여기 학생으로 남아있는 것, 그게 우선 눈앞에 보이는 비전이고요. 좀 긴 비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유롭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도구로 이 카메라와 사진이 제기해서 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준 선생님. 네, 여러분들은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저는 그 사진 찍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순간을 담아내기 위한 뭐 그런, 또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사진 찍어야겠다라는 게 거의 목적이었습니다. 제 비전을 가지고 거기다 투영을 해서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또 이런 게 좀 괜찮을 것 같아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들어왔었는데 다른 분들은 참 너무 대단하시네요.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함께 하자라는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 갖고 같이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 나를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 같이 합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저는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진하고 연결시켜 보면 아마도 이게 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하며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해 보는 것. 그게 아마 이 사진반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요. 오성숙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나눔을 하니까요. 또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 이야기에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상식 교수님 말씀한 것 중에 참 와닿았던 게, 비전은, 살아가면서 비전은 조금씩 바뀐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전은 여정이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이다, 이제 이런 걸로 와닿으면서 제가 사실 가지고 있던 비전은 뭐였지? 지금은 어떻게 비전이 바뀌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 이야기 들었는데요. 저는 요즘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이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모습들,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이전과 변화되어 가는 모습,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제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고 이제 확확 나이가 드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라서 자꾸 옛 과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또 그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수,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저 머릿속에 항상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마침 또 이렇게 좋은 자리인 이렇게 사진과 관련된 이런 쪽에 제가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이 가정의 어떤 치유, 힐링, 가정의 어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담는 그런 가정의 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사진과 연관시켜서 좀 저의 비전으로 또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재민 선생님. 네, 요 소리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코로나 그 3년 동안 이렇게 그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오늘 학교에 그 개강 예배를 드리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와서 보니까 비전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이 사진 강좌를 통해서 세우는 비전인지 아니면 일반적 비전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 사진학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시켜서 좀 말씀드리자면, 처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일반 사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싶어하고 또 그런 걸 매개체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번 우리 이상식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구상시인의 그 시구절을 좀 말씀해 주실 때, 개나리꽃에서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이런 시귀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좀 맞습니다. 이게 자연 사물에서 신학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매개체를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것, 상당히 가슴 뛰는 일 같아요. 저는 이제 박재삼 시인의 시를 그 대학 때 좀 이렇게 굉장히 다가와서 좀 읽고 했는데, 박재삼 시인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를 눈물 나게 하는 것, 봄날
새잎 촉 트는 것, 그 다음에 봄볕에 햇병아리 뛰노는 것, 이거 보면서 눈물 난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자연현상, 사물을 보고 눈물이 난다면 우리는 더 성령의 감동이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의 이 피조물, 창조물 속에서 그런 그 현상이나 장면들을 포착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요새 그 인터넷 딱 치게 되면 초기 화면에 사진이 구글에서 띄워져요. 근데 얼마나 사진이 멋있는지 날마다 이 감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자연 현상 속에서 감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게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역할을 참 했으면 좋겠다. 이게 비전이라면 비전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작가의 비전 한 예인데요. 거지 사진 작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최민식 작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늘 이제 살아오면서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늘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쉬지 않고 던지고 답을 찾고 그러거든요. 비전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거에 어디서 왔는가? 또 나는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 또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사진작가 최민식 씨가 이제 종이글 속의 슬픈 얼굴이라는 사진 산문집을 냈는데 거기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론의 아들이었고요. 어린 나이에 힘든 농산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불구자였지만 한문과 독서에 몰두를 했고요. 매우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가 이 최민식 아들에게 화가가 되라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밀레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살에 어머니를 여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미술학원에 야간부를 다니면서 식당 일이나 빵이나 두부 공장 일도 하고 눈마주 일도 하고 지게꾼도 하고 그러다가 일본에 이제 밀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앙미술원에 야간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루는 동경 헌책방에서 미국의 사이켄의 사진집인 인간가족을 발견합니다. 인간가족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유신정권의 박해 속에서 소외된 민중의 고통 그리고 사회 부조리를 사진에 담아서 고발하는 이런 사진을 찍게 되죠.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춘 그런 작품들을 찍는 작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 사진영감에서 사진가로 선정이 되어지고요. 주로 그 자갈치 시장 바닥이나 환자집에서 인간 가족을 탐구한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어요. 국제적인 인간 가족들을 탐구하고요. 그래서 세계 7개국의 개인 초청전을 열립니다. 이 작가의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사진이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분위기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고요. 그냥 분위기만 보세요. 이런 사진입니다. 그러면 최민식 작가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인용한 작가의 비전을 따왔습니다. 나의 카메라 워크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호기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통찰과 분노의 사회 고발인 것이다. 나의 사진은 고난과 시련을 겪는 인간으로서의 아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사진 속에 담겨있는
인물의 고통에 직면하게 하였다. 이것은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동정적인 의미보다는 인간이 누리고 있는 삶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꿈이 담긴 사진이야. 그러니까 사회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통찰과 분노의 사회 고발 이게 비전인 거죠. 이게 비전을 담으니까 사진은 고난과 시련을 겪는 인간으로서 꿈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까지 강의를 딱 하니까 거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왔는데 학생이 교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죠. 우리 학교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훈을 가지고 설립된 계명대학교예요. 여기에 우리 학교의 이름에 빛이 들어가 있어요. 밝은 명자가 들어가 있어요. 또 세상을 열어가는 계명대학교예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비전을 설정하여 빛으로 세상을 열어가도록 지도하는 것. 이게 내가 계명대학교 교수로서의 비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은 창세기 1장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새창조 1장 22장의 아름다움의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사진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은 something new를 추구해요. something new를. 사진 작가들도 something new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something new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something new를 추구하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something new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something good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굿이죠. 굿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을 사진 예술을 활용해서 아름다움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 감동을 전하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상사진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사진 작가로서의 비전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 토브라고 합니다. 이거는 굿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눈으로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찍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클릭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주로 찍기 위해서 뭐 사진 명소나 찾아다니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뭐 안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은 초기에는 좀 쫓아다녔죠. 쫓아다니는데 점점 이런 영상 사진 작가로서의 비전을 가지면서 제가 주로 사진 작업을 하는 곳은 대구 수목원이에요. 왜 대구 수목원이 제가 사진 학습장으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나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장소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을 사진 예술을 활용해서 아름다움을 새창조하고 그 감동을 전하는 이게 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수목원에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이 대구 수목원을 아실 거예요. 이게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쓰레기입니다. 인간의 온갖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 지저분한 것들 있잖아요. 그 지저분한 것들을 여기 다 그냥 여기로 가져왔어요. 완전히 그냥 이 원래는 산으로 둘러싸여진 곳인데 완전히 그냥 파괴된 것이죠.